챕터 3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챕터 3을 될 수 있으면 4시 전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4시 전에 끝내야 여러분들 지금 모든 활동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뿌듯한 마무리를 하려면 4시 전에 이 챕터 3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3 마치자마자 부분별로 조금 이렇게 옆으로 행으로 앉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의자를 조금 이렇게 모여서 자기 소개하고 발표 주제 정하고 발표 주제 정하는 거 이렇게 어려워하시던데 일단 들어가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뭐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마디씩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해서. 그래서 10분 정도의 발표랑 자기 소개할 거 정하고 발표자 정해서 한 15분 정도 만들고 같이 좀 모여서 같이 하면 좋겠고 30분부터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일 없으면 1조부터 시작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랑 작성한 PDF 보고서랑 한 장 요약을 같이 올리라고 이렇게 디렉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챕터 3 가기 전에 여기 어디 가셨어? 친구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네. 친구들 오시라고 하고 여러분들 할만하세요? 조금 너무 빠르거나 조금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사람들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분위기 선생님도 들어오시라고 하고 자, 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초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 자 보세요. 보도자료 샘플을 줬어요. 여기서 보도자료 샘플을 줬다는 게 이제 그 이슈야. 그래서 아까 이제 예시를 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뭐 퓨샷이라는 예시도 있고 예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조별 활동할 때도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고 하면 뭐 보고서든 이렇게 조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처음 보도자료 만들려고 그러면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그냥 시키면서도 보도자료 만들어 와 그러면 가끔 그 제가 6급 미래 이제 그 보고서 쓰는 거 조금 한 5기인가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는데 최근에 저도 공무원 간지 좀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신규한테 급여 업무하면 울면서 간두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본 거를 막 시키면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걸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정책 보고서 써라고 하면 어떻게 써? 그죠? 아무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시 주는 것처럼 예시를 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지금 아래 한글이야. 아래 한글을 챗GPT가 잘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도 스틸 그래. 한국말로 물어볼 때보다 영어로 물어보면 조금 더 잘 준다 그래. 그래서 뭐 요즘에 그 AI 주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네이버가 됐든 뭐 카카오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개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래 한글은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뭐라 그러셨죠? 예, 짝짝짝. 몇 분님이죠? 1분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드시는 게 이 실습에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료 버전을 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료 버전은 이 첨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로그아웃해서 계속 로그아웃 유지하겠다. 그리고서 첨부하겠다고 하면 로그인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유료 버전을 준 이유가 몇 가지 제가 보기에 제가 무료로 써보고 플러스 지금 성격 급해가지고 200불 내고 있는 입장에서 써보면 무료로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이거 첨부 같은 건 좀 안 되고 심층 리서치 좀 안 되고 이렇게 이 버전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버전이 조금 달라진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버전이 무료는 요 영사 미니를 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영사 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쓰면 퍼 5 버전은 이 기본 버전인 거고, 퍼 5 버전이 이제 멀티모달 버전이고, 저는 성격 급해가지고 돈 많이 내면 이런 게 좀 있어요. O3 프로는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무료랑 어떻게 다른지 보고 채팅창에 그냥 물어보고 그 심층 리서치 물어보고 한 10개 쓰니까 너 그 프로도 너 오늘 쓴 거 다 썼다 이제 그만 써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프로도 150개 쓸 수 있다 해서 제가 하루에 150개 쓰나 하면 막 눌러보고, 그때 대전에 와서 출장 갔었거든요. 평가하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다운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도 못 쓰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 이렇게 더 내도. 그러니까 그 제한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이제 우리 첨부를 한번 해보세요. 첨부를. 지금 우리가 만든 거, PDF 파일을 만든 거, 석간, 뭐 주간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샘플을 업로드한 다음에 저걸 따라서, 저 형식을 따라서 2026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교육 페스티벌 보도자료 만들어봐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따 조별 그 모든 별 정책 보고서를 만들 때, 정책 보고서는 또 다른 형식이잖아.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형식 같은 거 하나 미리 찾아서, 군임 조원의 역할 중에 정책 보고서 형식을 하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정책 보고서 쓰는 형식을 하나 따를 걸 하나 찾아서 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해줘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적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Shift 윈도우 S 붙여서 이렇게 주면 그 형식에 맞춰서 이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청 그 디지털 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실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까 그렇죠. 주제는 요거. 그러니까 그 PDF 파일 아까 만든 거 주면서 또 첨부한 그 보도자료의 형식에 유사하게 지금 이 주제 이 디지털 이미지에 있는 이 주제의 그 보도자료를 작성해줘 이렇게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하시는 동안 그 해서 또 거기다 올리세요 하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은 예시 몇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까먹지 않으려고 몇 가지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보도자료 여기 있다. 디지털 교육 페스티벌. 제가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해봤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도자료 만들어줘 그냥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지 업로드 한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지금 형식 이미지 업로드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기존 보도자료 형식을 바탕으로 다시 좀 작성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 그 우리가 PDF 파일 업로드한 데는 시각 자료가 있더라고. 근데 얘는 그냥 말로만 때우잖아. 그래서 야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만족하면 안 되고 그래야 나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야, 너 지금 첨부한 보도자료에는 시각자료 포함이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시각자료 포함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각자료 포함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시각자료는 말로 떼었어. 또 시각자료 제한이라고. 마음에 안 들잖아 또. 그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제안한 시각자료 만들어서 함께 보도자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다시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뭐 또 이렇게 막 시각자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시 보기 원하시면 행사 포스터 시안 먼저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행사 포스터 시안 한번 만들어줘봐. 오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특강 같은 거 많이 해서 포스터를 전 돈 주고 맡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될까 했는데 못 쓰겠더라고. 근데 이거는 얼핏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얘가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일정표 시각화해서 넣어준대. 좀 이렇게 시키면 또 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프로그램 일정표 시각해서 넣어주는데 아까 우리가 캔버스에서 대상을 좀 구체화하면 그게 맞게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초중등 교육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밌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랑 이런 걸 이렇게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넣어서 보도자료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한 방에 내는 프롬프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 실습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건 아래 한글은 잘 안 된다. PDF 파일 전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시키고 첨부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시킨 걸 보면서 얘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꾸 요청하고 얘가 제안한 것도 시켜보고 하면서 다듬어 가면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실습한 거 여러분들 여기 잘 올리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습으로 복명소 요약본. 복명소 요약본은 이거예요. 지금 빠른가요? 제가 지금 저한테 프랑프트 한 1과제가 5시에 집에 가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요 복명서 프롬프트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보시면 결과보고서 2개의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거 되게 한 180페이지 정도씩 되더라고 2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보고서 만들고 한 페이지 요약하는 그 이슈가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 과제가. 그래서 지역 학교 연계 결과 보고서 만들어 달라는 강사 프롬프트를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업로드해서 요약본을 작성해 달라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창에서 강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실습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따가 우리도 정책 보고서 만들고 한 페이지 요약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형식 수정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당 결과 보고서를 세 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시키면 200페이지 가까운 거를 세 줄로 요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거 보고서 당신은 조금 더 회의명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참조한다. 형식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건별 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별로 조금 요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해서 해보시고 링크를 아까 퀴즈연에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습을 같이 제가 하는 과정을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새 채팅 열고 아까 우리 다운받은 보고서를 올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여기 업로드 요약본 작성 요청. 아까 이제 강사 샘플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세 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세 줄로 요약해줘. 결과 보고서를 지역 연계 협력 강화, 학생 중심 프로젝트 운영, 성과 과제 도출.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인 요약이나 학력별 그래서 세 줄로 요약하라고 하니까 또 너무 적은 것 같잖아. 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항목별로 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 이렇게 추가 또 해서 계속 보고서를 다듬어 가는 거죠. 한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줘. 아까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 전체 보고서랑 한 페이지 요약본을 첨부하라고 파이널 프로젝트가 그런 것 같아요. 추진 배경,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워드나 출력하시던가 그래서 이거 이제 공유해서 하면 이 실습을 그래도 한 거죠, 그죠? 처음에는 세 줄로만 했다가 세 줄로 뭔가 내용이 너무 빈약하니까 한 페이지 요약본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뭐 정부 부처에서 한 페이지 요약본 만들기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해하시기 쉽다면 자 지금 요 실습은 이렇게 해서 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회의록 요약본. 자, 회의록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이제 회의 결과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회의록을 요약하라는 강사 샘플을 좀 같이 볼게요, 또. 챕터 3가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회의록을 주고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실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회의록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거 그대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 직원입니다. 회의 내용을 요약본으로 정리해 주세요. 회의명, 그 다음에 PDF 파일 내용은 첨부해라. 그리고 이제 형식, 안건별 주요 논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라. 각 안건별 요점 정리와 결정사항, 간결하고 공식적인 어조 유지해서 회의록을 요약하는 업로드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들어서 또 링크 올리면 실습되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왜 좀 빨리 계속 하고 있냐면 요 다음에 이제 회의록을 만들 때 여러분들 클로바노트 써보셨나요? 클로바노트 써본 분도 있고 안 써본 분도 있는데 여기 제가 여기서 쓰면 안 보이니까 우리 대학원생처럼 제 것만 보고 얘기하니까 네이버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하는 걸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의록을 예전에는 제가 한동안 회의록 작성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 다음에 전사하고 막 이딴 짓 하고 그럴 때도 있고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 녹음해서 막 전사해요. 근데 요즘에는 질적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클로바노트 써요. 클로바노트 쓰면 클로바노트라고 그냥 앱을 까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의 클로바노트 쓰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그냥 네이버 클로바노트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회의하는 업무 하실 때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저는 무료로 쓰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무료로 쓰고 있네. 저 돈 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여기 클로바노트에서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개인용 시작하기 로그인 해야 되네 여기서는. 잠깐만요. 로그인 해야 되나 보구나. 잠깐만요. 제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다행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박사 논문 심사하는 것도 녹화하고 막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클로바 노트를 쓰면 뭐가 편하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노트, 새 노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업무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는 제가 만드니까 신인수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자야. 그죠? 여러분들 담당자면 과장님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과장님 추가. 그 다음에 사무관님. 여러분들 다 본청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서기관이고 사무관님이 따로 계시죠. 그죠? 그리고 담당자.
그럼 이제 신인수 대신에 뭐 전문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놓으면 그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녹음을 시작해요. 이렇게 녹음을 하면 이렇게 녹음이 쭉 돼. 그리고 나서 참가자 1, 2, 3, 4로 녹음한 걸 참가자 1 할 때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럼 그걸 다 과장님이 말한 걸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건 사무관님이 한 거야. 그러면 사무관님이 한 걸로 쭉 정리해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제가 로그인하니까 제가 지금 막 녹음한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이 자료 만들어주신 선생님이 이 회의록 작성하는 요약본 만들 때 이런 거 좀 쓰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클로버 노트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요약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회의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요 얘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하면 제가 사람마다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걸어 다니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체력상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못하면 그걸 이렇게 한 사람들의 유튜브나 이런 글을 보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은 제가 왜 그걸 하고 냐면 너무 글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거 봤더니 클로버 노트로 자기가 이 동해부터 이렇게 해파랑길, 서해랑길 뭐 이렇게 남해랑길 이렇게 걸은 거를 클로버 노트로 녹음해서 그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구연체로 하니까 너무 잘 읽어지니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블로그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같이 공부하던 형아를 만나서 내가 요즘에 그런 게 로망이 있다 했더니 그거 자기네 방위산업청 다니는 형아가 있는데 옛날에 보고 30년 만에 만났더니 내가 요즘에 그거 알고 있다 했더니 야 그거 클로버 노트로 그거 작성하고 있는 그거 자기네 부서에서 최근에 간둔 사람인데 그거 아무도 안 읽을 건데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너 같은 인간이 읽고 있구나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회의록 할 때도 쓰지만 우리가 그걸 다 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이동할 때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블로그로 근데 자기 얘기는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분이 아침에 20km 걸어. 한 코스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18km. 오후에 또 20km 걸어. 저는 하루에 한 2만 보 걸으면 한 3일은 알아듣는데 그분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인데 그분이 클로버 노트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에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지금 챗GPT 쓰는 거잖아. 챗GPT에도 음성 녹음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 아세요, 여러분들? 유료 버전입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해. 뭐 예를 들면 챗GPT를 켜. 그러니까 클로버 노트도 회의록 작성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여기에 챗GPT 앱을 까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깔려나? 기본 유료 버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를 누르면 자, 내가 오늘 오랜만에 신촌에 왔거든. 연세대에. 연세대 앞에 맛집 좀 소개해줘. 연세대 앞에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신촌 쪽에 있는 연남서 식당은 한우 불고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대 앞 미스터 서왕만두도 맛있는 만두로 유명하죠. 또 그랑블루라는 카페 겸 레스토랑도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부탁하자. 난 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걷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 근처에 걷기 좋은 길 한 2개만 추천해 줄래? 그렇다면 연세대 근처에 있는 연세로와 안산 자락길을 추천해 드릴게요. 연세로는 신촌역에서 시작해서 연세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길로 주변에 예쁜 가게들도 많아서 산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안산 자락길은 조금만 오케이.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지금 저 3층에 계신 선생님도 삼성 SDS 근무하잖아요. 제 막내 처제랑 같이 사는 친구도 거기 다니는데 걔는 이거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해. 그래서 야 우리 영어 하는 거 좀 같이 연습해보자. 어저께는 막 내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하지 말고 영어 하는 거 좀 보여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엔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혹시 시작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습해봐요. Could you explain about meta-analysis? Sure. Meta-analysis is a statistical technique that combines the results of multiple scientific 제가 왜 메타 분석을 물어봤겠어요? 제 전공이니까 다른 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여행 일정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도 그걸로 하더라고, 그 친구는. 저는 좀 이렇게 젊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걸로 영어 공부도 하고, 일정도 짜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면, 거기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맛집, 카페, 현지인 맛집, 카페, 걷기 좋은 길, 그다음에 뭐 전통시장 소개해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쭉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바 노트나 여기에 음성 버전이 있다는 걸 쓰면 우리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얘기해주고 자주 그래서 유용한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이제 엑셀 데이터 쓰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교육통계 선생이라 저보고 제 전공에서 생성형 AI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럼 저는 이건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잠깐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는 지났으니까 교수님 생성형 AI 그냥 연구방문 수업이고 제가 다른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 아닌 학생인데서 어떤 선생님이 생성형 AI가 챗GPT가 SPS 분석해주나요? 라고 질문했어. Yes or no? SPS 분석해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 1번.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슨 질문을 해봐라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생각해봐. 무슨 질 답은 없다야. 그런데 오늘 여기가 분석을 해줘. 뭐는 분석을 해주냐면 이 챗GPT가 뭐랑 친하냐면 한 개랑 친한 게 있어. 김한재 박사님이랑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친한 파이썬이랑 친해요. 그래서 파이썬은 조금 내장돼 있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교육 통계가 기본 백그라운드라서 저희는 통계학은 R 쓰고 컴퓨터공학은 파이썬 쓰는데 R에도 내장 함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건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서울시 학교 기본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CSV 파일 형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은 PDF 파일로 전환해서 업로드해서 썼잖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청소년 아동 패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학생들 데이터 그리고 아마 서울도 종단정보 운영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데이터는 세 가지를 주더라고. 저렇게 CSV 파일은 파이썬이나 R 쓰는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고 SPS가 보통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sav 파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 경제학이나 행정하는 사람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보통 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파이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CSV 파일이 우리한테는 맞아요. R이랑. 그래서 이 파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뭐냐면 자 강사 샘플 시간 관계상 강사 샘플을 먼저 보고 제가 몇 가지 조금 요거 실습하는 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예약해 보니까 총 학교 수 3,936개 공립, 사립, 설립 일자 범위 1882년부터 있었어. 오. 서울에 1882년에 생긴 학교가 뭐죠? 근데 여기에 이거 프로그램 만든 선생님들이 엄청 훌륭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이 교육 기획하신 분도 엄청 훌륭하시고 여기에 대응하시는 회사도 훌륭하고 이 과정 만드신 분도 다 훌륭한데 왜냐면 다 약간 파이썬이랑 친한 분들이야. 근데 이 교육 문제는 좀 안 친할 수 있잖아요.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정책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보세요. 뭐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데이터 자체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셨더라고.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얘한테 그냥 이렇게 시킨 거야.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우리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맡긴 거지. 아까 보도자료 줄 때 보도자료 주면서 시킨 것처럼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첨부 파일은 서울학교 기본 정보야. 요약해주고 네가 시각화해줘. 그러니까 아까 분석은 원래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뭐만 되냐면 얘가 지금 파이썬이야, 파이썬. 그러니까 시각화해달라고 하니까 파이썬은 내장돼 있어서 얘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새 창에서 붙여봐. 그대로. 우리 실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붙이고 아까 CSV 파일 다운받는 거 있죠? 붙여. 그리고 눌러봐. 다 깨졌지? 깨진 건 난중 문제야 일단.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파이썬 코드는 작동이 된다고. SPS나 R이나 이런 건 안 돼. 직접 해주진 않아. 코드는 줘 그 대신에. 코드 줘서 거기서 실행해서 결과 해석 같은 것도 더 잘해줘. 결과 해석 같은 건 잘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거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문제는 깨진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자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지금 얘가 학습이 돼 있어. 내가 문제 제기한 거를 어제 봐가지고. 자 학습되기 전 걸로 볼게요. 자 보세요. 새 창에서 이걸 열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볼게요. 쭉 열었죠? 이거 지금 강사 선생님 프런트야. 서울시 학교 좀 깨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종류. 자 보세요. 고등학교가 가장 많대. 우리는 알잖아.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 뭐가 제일 많아?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많아.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데이터를 열어봤어 제가. 고등학교를 같은 이름이 막 반복되어 있더라고. 고등학교는 막 계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행이 같은 학교 이름이 막 10개씩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카운트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초등학교가 한 600개, 중학교가 한 300개, 270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자치구별로 하면은 이제 깨지는 거 먼저 해결하셨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줘. 깨진 거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결해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깨진 거 해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안 맞잖아. 그죠?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다니니까 알잖아. 그죠? 초등학교가 600개, 300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처음에 챗GPT 쓸 때 모르는 분야 쓰지 말라 그래. 왜냐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야. 제가 실제로 행위랑 쳐보면 진짜로 고등학교 행위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카운트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초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제일 많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여기 올려놓은 거에는 여기 몇 가지로 대안적인 실습을 학교 데이터 분석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학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 거. 자, 이렇게 똑같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깨져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말로 쳐도 돼. 말로 뭐라고 쳤냐면 제가 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 거 미리 한 거 보여드리는데 현재 학교 수가 이름이 중복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분들도 잘못한 건 아니야. 원래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에 여러 개 돼 있어. 중복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수 알려줘.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말하면 지가 또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고쳐줘. 수정해서 610, 390, 318개야.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 걸 써야 아까 하나하나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히스토그램 그려줘. 이렇게 저 고친 걸로 히스토그램 그려줘 그랬는데 이제 아까 폰트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길 박사님이랑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 까는 게 한 방식이고 까는 거 방식 말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는 사전학습을 했을 때 콜앱으로 들어가서 새로 명령문을 좀 막 주소 붙이는 거랑 근데 우리가 언제 콜앱을 또 공부하겠어. 나중에 제일 심플한 건 저 안에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불러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제일 심플한 해결책은 이거였어. 중복을 제외한 히스토그램을 쓰면서 X축, Y축을 라벨링을 얘가 하면서 폰트가 붙이면서 깨진 거거든. 그래서 그 X축, Y축 라벨링을 초등학교는 엘리먼터리 스쿨, 중학교는 미들 스쿨로 그냥 해. 그러면 이건 영어 아니잖아. 그냥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하나의 방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엘리멘트 이거 맞잖아 내용이 그죠? 엘리멘트 초등이 600개, 300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주 심플한 예고 여러분들 중에 아까 보면 조금 더 심화 학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란재 박사님이랑 요 작업을 해놨어요. 어딨냐면 이거 우리 강의 자료 대면 학습 자료 밑에 콜앱 파일이 있는데 콜앱 파일 여기 아닌데 학교 데이터 분석 이건 챗GPT고 어디 있죠? 몇 번에 있죠? 몇 번에요? 내 눈에 안 보이지 지금? 그 아래 게시글. 아래 게시글에 따로 넣어놨구나. 제가 지금 이제 그 방전되고 있어가지고 자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이랑 얘가 친하니까 근데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라는 걸 적극 추천하지는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파이썬을 다 우리가 문법을 새로 배워서 써야 됐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아까 이런 매툴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아까 모듈 깔고요. 이거 하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 JF 할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CSV 파일 열어보면 돼. 그럼 진짜로 그 저 개수만큼 고등학교 개수만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각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보면 진짜로 고등학교가 이렇게 나와. 그냥 있는 행위 그대로 읽으면. 그래서 그냥 제가 말로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코드 넣으라고 하고 여기 생성한다고 하면 생성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쓴 거야. 위 코드에서 원색깔을 세련되게 수정해줘 이렇게 치면 원그래프 그려줘 이렇게 치면 얘가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여기 제미나이라는 그러니까 챗GPT는 오픈 AI가 만든 거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치면 얘가 코드를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련되게 수정해줘.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 학교 수가 중복되어 있어. 중복을 제외하고 다시 그려줘.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새로 이제 원그래프로 초등학교 이게 우리가 맞는 데이터죠, 그죠? 이렇게 써주고 아까 중복 제거한 상태로 히스토그램 그려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냥 제일 간편하게 한 거는 영어 라벨로 고치거나 폰트 까는거나 조금 더 이제 나는 그래도 파이썬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별로 학교 수가 잘못 나와 있잖아요. 아까 강남구가 막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니까 아까 이 종축에 자치구명이 없더라고. 얘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칼럼명을 쭉 봤더니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교육구는 서울은 제가 보니까 11개가 있어가지고 두 구가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구에 몇 개 학교인지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아까 챗GPT한테 구체적으로 줘야지 구체적인 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치구가 어딨나 봤더니 도로명 주소에 뭐 강남구 어떤 학교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줘야지 그 자치구의 학교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는 게 이 데이터 분석에서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로 도로명 주소 칼럼에서 구 이름 이거를 줄 때도 한 번 해주니까 길 박사가 야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어 끊어서 주자 이렇게. 그래서 강남 서초구 예를 들어서 따로 저장해줘 이렇게 끊는 거예요. 구 이름만 따로 빼줘. 왜냐면 자치구 이름이 따로 없으니까 지금 저 데이터에 1번 아까 끊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1번 2번 각각 구 이름별로 학교 빈도수를 따로 저장해줘. 왜냐면 만들려면 단계를 끊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인가 뭐. 그리고 그 각 구별 학교 빈도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려줘. 그럼 이제 도로명 주소에서 구 이름 추출하고 도로명 주소 칼럼에서 첫 번째 공백 이전의 부분을 추출하지. 그게 이제 구가 첫 번째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학교 이름을 쭉 빼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학교가 제일 많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노원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노원구가 제일 많은 거 맞나요? 노원구 지나가다 보면 학교 엄청 많던데 거기 은행사거리 근처에. 그러니까 새로 분석한 거는 이게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파이썬을 배우자가 아니라 파이썬 뭘 시키려면 데이터의 형식이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하나 끊어서 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거지. 아까 우리 잘못된 프롬프팅처럼 야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생성형 AI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런 콜앱이나 파이썬이 어렵거든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파이썬이 쉽다고 막 그래. 근데 파이썬이 쉽다는 건 기존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우리한테 쉽지는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자연어로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코딩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바뀐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보시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뀐 게 빅테크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밍이 한 20%인가는 생성형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지금 아웃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자격이었는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조금 쉬워진, 그리고 이제 저처럼 교육 통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 같은 거 배우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하기가 훨씬 좋아진 예가 아닐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 3차시가 조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별 미션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회의록, 공명서 실습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1조는 2026년 미래형 스마트 교실 확대 추진 보도자료 작성해줘. 그럼 아까 우리 보도자료 그거 첨부해서 저주제로 만들어줘. 아까 한 번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개수로 평가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시간 낭비상. 그러니까 일단 보도자료 아까 그거 첨부하고 저주제로 보도자료 만들어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수정해서 링크 올리면 실습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1, 2조는 그렇게 하고 회의록. 회의록은 이제 아까 회의록 작성한 사례 주면서 몇 가지 주시면 되고, 공명서 우리가 실습했고, 그렇게 해서 그 실습 자료 올리는 것까지를 해서 지금 몇 분이죠? 4시 5분까지 요 실습을, 지금 3시 57분이구나. 저 시계가 잘 안 맞네요. 그래서 4시까지 요거를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4시부터는 마지막 정책보고서 분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만 한 번 더 해보세요. 지금 실습한 미션은 그래도 아무리 집에 가는 시간이 중요해도 해보시면 되니까 요거 해서 각자 군임원들이 올려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자료에 있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늘 마칠까 해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전 진심으로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 치매 걸리셨는데 힘들어 아주 나쁜 치매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 챗GPT가 우리가 필요한 업무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렇게 그 조직과 의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그래도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대응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때 내 마음 같은 사람도 없고 우리 그 브레인을 우리 애를 하나 도와줄 친구를 오늘 하나 사귀고 놀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여러분 육회부님이 다 잘한 것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렇게 계속 수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이 챗GPT는 어떤 특정 제품이고 이렇게 AI를 좀 같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반자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오늘 다 6개 분님이 공통적으로 잘한 게 이거죠. 계속해서 수정하고 시도하고 바꿀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얘를 의인화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사시면 더 좋겠고,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쓴 게 지금 앞으로 쓸 최악의 AI, 내일은 더 나아지고 그 모레는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 이렇게 주무부서, 메타키움, 그리고 교재 만드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 남았는데, 예,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